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 편입에 도전했던 이유, 그리고 결국 전공을 포기하고 지금의 프리오커로 지내기까지 이 모든 저의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선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물리치료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 생명과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인체 파트를 가장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 때 즐겨봤던 유튜브 콘텐츠가 대부분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건 계열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3교대 근무는 절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괜찮고 워라밸도 나쁘지 않고 좀 덜 힘들어 보이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게 물리치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가 쉽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고등학생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저찌 해서 물리치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놀랐던 게 제가 학창시절 때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딱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성취감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탑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요. 대학생이라면 꼭 사용하는 필수 앱 있죠. 에브리타임이라고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편입에 성공해서 이 학교를 탈출한 거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저 역시 이 학교를 탈출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반강제로 참석해야 되는 각종 행사들이 싫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누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물리치료학과 나왔어요 이러면서 학교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니까 떳떳하지 못한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편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2학년 개강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었어요. 1학년 때 너무 설렁설렁 공부를 했어가지고 2학년 때라도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끌어올렸어야 됐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장학금이라는 걸 처음 받아본 거예요. 진짜 짜릿했었죠. 나도 공부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열심히 성적을 끌어올려서 2학년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바로 편입 면접을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텐 진짜 큰 도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시는 돌아가기 싫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7개에 지원했던 학교 중에서 2군데를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꿈만 같았던 1지망 학교의 재학생이 되게 됩니다. 합격 결과를 토익학원에서 봤었는데 복도에서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예전에 저는 누군가가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할 때마다 저거는 저 사람들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한계에 가두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입에 성공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공부로 뭔가를 해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학창시절 때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뚫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큰 교훈을 체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제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해서 편입을 성공했고 편입을 했던 그 해의 1학기는 정말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정말 처음 느껴보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당장 일주일 뒤가 기말고사인데 바닥에서 누가 나를 진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마냥 몸이 너무 무겁고 무기력하고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슬럼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전공 공부가 나름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편입에 도전했던 건데 막상 또 편입하고 나니까 여기 와서도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죠. 남들보다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편입을 했던 목적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함이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는 졸업하고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슬럼프가 와서야 알게 된 것인데요. 첫 슬럼프가 왔던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첫 번째 슬럼프 얘기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1학기 기말을 치고 나서 방학 때 푹 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학기는 그냥 잘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저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 공부가 재미없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과목을 재밌게 공부했었는데요. 이 과목을 수강할 때는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었고요. 꾸준하게 A뿔을 받았던 유일한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OS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OS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맡았던 업무는 주로 운동치료,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물리치료, 기타 사무 업무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를 살려서 병원에 입사를 했으니까 행복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만에 두 번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의 추월 자선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딱 이때가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껏 초, 중, 고, 대학교를 나왔는데 막상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삶의 방향을 잃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저희 현재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돈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공의 기준이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슬럼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무회의감도 찾아왔었어요. 학부 공부는 정말 재밌게 했었지만 직업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환자분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살갑게 대해야 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야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병원 다니지 말고 임상 나와가지고 사업하면 되지 않냐.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직업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환자를 도수치료했을 때 일인데요. 이 환자분이 어깨 통증으로 가동 범위가 180도까지 다 안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팔저림까지 동반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환자분이 하루 만에 팔저림이 나으신 거예요. 환자분이 그때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팔저림이 바로 나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하나도 뿌듯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치료를 받았으니까 나았겠지. 이때가 직무회의감을 느꼈던 첫 번째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교육을 취소했을 때입니다. 이 교육이 물리치료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사하자마자 이 교육을 바로 신청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1년 뒤에 수강 날짜를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배우는 거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오고 나서는 이 감정으로 도저히 이 교육을 제대로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교육비를 환불받았을 때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와, 나 돈 아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두 번째로 직무회의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 물리치료사로 더 이상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 같다. 내가 계속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전공을 해보지 않는 이상 또는 이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이 전공이 또는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겨우 17, 18, 19 된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최대한 살려서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선택했던 길을 억지로 평생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바로 때려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은 필요하니까 일단 직장을 다니되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럽 강점, 이키가이, 테니지먼트, TCI 등등 정말 많은 도구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 중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TCI랑 갤럽 강점 검사입니다. 더 자세한 영상은 이쪽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CI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성격이랑 기질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예요. 제가 이 검사를 작년 3월에 했었거든요.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제가 TCI 검사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성격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 있고요. 기질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성격이 있는 것 중에서 자율성은 높고 나머지 두 개는 낮다고 나왔고요. 기질에 있는 세 가지 종류는 모두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격의 자율성과 기질의 사회적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율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저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하고 도전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제 성향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고 나왔는데 제가 막 사람을 싫어해서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있을 땐 되게 재밌게 노는데 혼자 해도 외롭지 않고 주변 말에 동료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인 거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강정 코칭인데요. 코칭을 받고 나서부터는 거의 진짜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강정 코칭을 받고 나서 메타인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을 해보면서 내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부터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바로 솎아낼 수 있는 거죠. 제 특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개를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저의 장점으로는요. 독립적으로 일할 때 성과가 잘 나오는 사람이고요.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본능적으로 잘 찾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더 잘하려고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은 타인한테 큰 관심이 없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회고하는 능력이 약해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요. 입에 발린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도구들을 통해서 나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나니까 왜 물리치료사가 안 맞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는데 저는 타인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진짜 기진맥진이었고요. 얼굴이 점점 푸석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입꼬리도 점점 내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코칭 받으면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편입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알게 되었는데요. 편입의 목적이 더 질 높은 학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전곡이 찔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코칭 어디서 받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더보기란에 정보를 적어놓을게요. 제가 직접 받아보고 만족스러웠던 코치님들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 안 한다고 주변에 조금씩 말하고 다녔을 때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편입해서 남들보다 1년 더 다녔는데 아깝지 않냐고. 저 사실 편입하고 나서 2학년을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휴학 없이 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아무튼 솔직히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이라는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앞으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안고 가기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어요. 아, 이건 지금 생각해도 진짜 기분 나쁘긴 한데 제가 직장인 시절 투잡으로 카페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조언이라 해야 할까요?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7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런 말을 총 2번 들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그만둘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되게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아,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다가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또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조언 때는 제가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조언을 들었을 때는 제가 병원 일이 안 맞다고 깨닫고 더 이상 병원 일을 못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또 들으니까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조언 때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유정 씨를 보면 중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느낌? 부모님이 지금껏 투자해준 등록금이 있는데 아깝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성취감을 못 느낀다는 건 유정 씨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뭘 배운 게 있어야 성취감을 논할 수 있죠. 일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유정 씨 정신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고 루저라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정 씨가 아직 덜 치워봐서 그래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많이 도전해봐요. 좋아하는 게 일이 됐을 때 여전히 재밌는지 봐봐요. 찾았다고 해도 또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할걸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그 당시에 너무 빡쳐가지고 메모장에다가 막 진짜 토해내듯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진짜 펑펑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요약하자면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저보고 등록금이 아깝다나 뭐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듣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내 인생에 진심인 사람 있어? 당신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저 지금 좋아하는 일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재미도 없는 일에 신경을 쏟아붓느니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삶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유튜브에 하게 되는 날이 오네요, 진짜.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영상 편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하고 있고요. 편집을 하고 나서 최종본을 딱 만들어냈을 때 그 쾌감이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기분을 영상을 만들 때만 느낀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음원 편집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아이돌 덕질해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왼쪽에는 1절, 오른쪽에는 2절이 동시에 들리는 좌우 음성이라고 아시나요? 아무튼 그게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쿨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어도비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어도비 오디션이 되었지만 어릴 때 쿨 에디트로 좌우 음성 만들면서 놀았었거든요. 지금도 이 파일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때 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치어리더도 했었고 해외 봉사에서 K-pop 팀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행사용 음원이 필요할 거잖아요. 여러 곡을 짧게 주니까 이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다른 팀들에서도 그런 행사용 음원을 만들어 왔을 건데 그걸 듣는데 너무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팀원들의 음원을 받아서 제가 새로 다 편집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음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때 또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그 느낌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도 그렇고 음원 편집도 그렇고 내가 만들어진 게 유용하게 쓰였을 때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언젠가 제가 영상 편집보다 더 행복하고 재밌는 일을 찾게 되면은 영상 편집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영상 편집보단 더 재밌는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 편집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보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예열이 필요한 편이에요. 내가 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물론 생각하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롤모델을 찾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용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